3, 2, 1. 하얗고 긴 원통형의 뾰족한 원뿔을 가진 로켓. 로켓은 왜 하얀색일까요? 그리고 로켓의 꼭대기는 왜 모두 뾰족한 걸까요? 로켓은 매우 크고 무거운데도 어떻게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로켓의 다양한 과학적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신비로운 우주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로켓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갈 수는 없는 걸까요? 아쉽게도 비행기는 우주로 날아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엔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심장이 있다면 자동차, 비행기, 로켓에는 엔진이 있지요. 엔진이 움직이려면 열, 연료, 산소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비행기는 하늘의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해 연료를 태워 하늘을 날아요. 하지만 우주는 산소가 없어서 비행기의 엔진만으로는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로켓의 엔진은 공기가 없는 우주까지 날 수 있도록 산소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로켓과 우주 발사체는 어떤 게 다를까요? 우주로 쏘아 올려져 우주를 비행하면 로켓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인공위성을 실어 원하는 궤도까지 발사한 로켓을 우주 발사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랑 누리호는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실어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로켓은 매우 커다랗고 보기에도 매우 무거워 보여요. 누리호는 15층 아파트 높이의 코끼리보다 훨씬 무거운 200톤 정도인데 어떻게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로켓이 우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대기를 뚫고 나가야 해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야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로켓이 추락하고 말겠죠? 로켓은 이 속도를 내기 위해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 내뿜어요. 이 가스로 추진력을 얻게 되어 우주로 멋지게 솟아오를 수 있죠. 바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말한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이 법칙에 따르면 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같은 힘을 반대로 가한다는 거죠. 로켓에서 뿜어져 나온 힘이 작용, 로켓을 밀어 올리는 반대의 힘이 반작용으로 로켓은 거대한 수증기와 불기둥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로켓은 1단, 2단, 3단, 마치 케이크처럼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단 로켓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다단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면서 원하는 지점에 하나씩 단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단을 분리해서 버리는 이유는 다 써서 비어있는 연료통을 분리하며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켓이 가벼워지면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단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단이 많아지면 그만큼 무거워지고 만드는 방법도 복잡해져요. 무엇보다도 로켓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 땐 2단, 3단형과 보조 부스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많은 로켓이 흰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햇빛으로부터 발사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로켓에는 산소를 싣는다고 했죠? 산소는 온도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높은 흰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정전기 방전을 막기 위해서예요. 발사체는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때 얼음 입자 덩어리인 구름을 통과해요. 이때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생기는데 정전기가 한 곳으로만 쌓이면 발사체는 위험해요. 장비를 고장내거나 데이터 전송을 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전도성 페인트를 사용하는데 이 페인트 색상이 바로 하얀색이랍니다. 다양한 로켓과 발사체들은 모두 둥근 기둥 모양인 원기둥이에요. 왜 모두 원기둥일까요? 로켓은 발사된 후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로켓은 강한 공기 저항에 잘 견뎌야 하죠. 가장 적합한 구조가 바로 원기둥 모양이랍니다. 로켓의 꼭대기가 원뿔 모양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와의 마찰 없이 날기 위해서죠. 원뿔형의 페어링이 공기를 가르며 날면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요. 우주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힘을 줄이는 거죠. 만일 이 꼭대기 부분이 평평한 모양이라면 공기와 부딪히는 면적이 넓어서 로켓이 빠른 속도로 나아가기 힘들겠죠? 지금까지 재미있는 로켓의 과학적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 강성줄 박사님을 모시고 우주 발사체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2 우주 파일럿 미션 캠프 2회차 과학으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우주 발사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주 발사체가 뭐예요? 그렇죠. 우주 발사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우주 발사체라는 말은 우주에 무언가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로켓을 말하는데 그 목적과 임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로켓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들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에 떠있는 망원경인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배달하는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꼭 로켓을 타야만 우주로 갈 수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우주에 갈 수는 없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채원이 질문을 설명해 주기 전에 채원이는 어떤 물체가 연소, 즉 빛과 열을 내면서 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알아요? 빛과 열을 내면서 타기 위해서요?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운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좋아요. 빛과 열을 내면서 타기 위해서는 불이 붙기 위한 온도, 그리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연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가 필요해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와 연료, 그리고 산소가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네요. 맞아요. 비행기나 전투기에 쓰이는 엔진은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를 만들어서 엔진을 작동시키게 되는데 우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주에는 공기가, 즉 산소가 없어서 엔진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는 우주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비행기는 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하늘에 떠 있게 되는데 공기가 없으면은 양력도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비행기나 전투기는 우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주 발사체는 어떻게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발사체는 우주에서도 엔진이 계속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산화제, 즉 산소를 우주 발사체 안에 가지고 가요. 우주 발사체가 엄청 크죠.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47m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리호 대부분은 연료와 액체로 된 산소를 싣고 가요. 그러면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아래로 밀어내는 힘을 내는 거예요. 채원이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박사님께 설명해 주세요. 네, 작용-반작용 법칙이란 뉴턴이 발견한 운동의 법칙 중 하나인데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똑같이 나한테 힘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힘으로 땅을 밀어내고 공기를 밀어내면 로켓이 그 반작용의 힘으로 우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채원이 풍선 불어본 적 있죠? 풍선을 불다가 실수로 놓쳐버리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풍선이 막 움직이면서 날아가요. 맞아요. 로켓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채원이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빙판에 서서 공을 힘껏 던지면은 그 반작용에 의해서 채원이가 공을 던진 반대 방향으로 쭉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시로 로켓이 힘차게 우주로 나가는 원리를 채원이와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채원이는 지난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를 보면서 궁금했었던 점 혹시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누리호 발사할 때 하얀 얼음이 누리호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왜 누리호에는 얼음이 있는 거예요? 채원이도 그게 궁금했구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아까 로켓에 연료랑 같이 실어간다고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산소요. 액체로 된 산소를 싣고 간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로켓은 엔진의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액체로 된 산소, 즉 산화제를 싣고 가는데, 산소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200도에 가까운 아주 낮은 온도로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차가운 액체 산소가 들어있는 연료통의 온도는 어떨까요? 채원이도 냉장고의 음료수를 만져보면 어때요? 엄청 차가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차가운 음료수 캔을 냉장고 밖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음료수 캔에 물이 많이 생겨요. 채원이는 평소에 정말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음료수 캔이 차가워져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음료수 캔과 만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표면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차가운 산화제 통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만나면은 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산화제 통이 영하 200도에 가까운 엄청나게 낮은 온도다 보니까 물이 맺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였군요. 궁금증 하나 풀렸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박사님, 왜 누리호에는 전부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누리호가 하얀색인 거에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켓이 안전하게 발사가 되어야 주어진 임무도 수행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로켓의 폭발로 인해서 다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켓 안에 들어있는 연료랑 산소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얀색은 태양빛을 반사를 많이 시켜서 누리호 안에 있는 연료와 산화제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누리호가 발사되면 공기 중에 구름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이때 공기와 아주 작은 얼음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름하고 마찰이 생기면 정전기가 발생하게 돼요. 채원이도 정전기 느껴본 적 있죠? 네, 특히 겨울에 문 손잡이 잡을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했어요. 엄청 따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전기가 생겼을 때 손이 따가운 이유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누리호 속에는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있는데, 정전기가 쌓이면 전자장비가 예상치 못하게 망가질 수가 있고요. 또 땅은 맑지만 구름 속을 지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낙뢰, 즉 번개가 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누리호가 번개를 맞거나 하면은 이때도 누리호의 전자장비가 번개로 인해서 고장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가 안쪽으로 흐르지 않게 바깥쪽으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전기가 잘 흐르게 하는 전도성 페인트, 즉 전기가 잘 흐르게 하는 페인트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페인트 색깔이 하얀색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로켓이 하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사님, 누리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점점 분리되어서 마지막에는 로켓 꼭대기 마지막 부분만 남던데, 왜 하나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채원이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누리호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1단에는 승용차 200대 정도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300톤의 엔진이 달려 있고, 2단에는 75톤, 그리고 3단에는 7톤의 추진력, 즉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엔진의 힘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1단에 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다 쓰고 난 후에 비어있는 통을 계속 가지고 올라가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에 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다 쓰면은 분리해서 버려버리고 무게를 줄여서 로켓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작은 힘의 엔진으로도 로켓을 아주 빠르게 높이 올릴 수 있겠죠? 박사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연료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채원이는 정말 로켓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채원이 말한 대로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연료에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박사님,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보다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만드는 비용도 고체 연료 엔진이 액체 연료 엔진보다 훨씬 싸답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는 발사체 내에서 항상 저장이 가능해서 별도로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이 쉽고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추진력이 낮아요. 그리고 일단 한번 불이 붙으면 추력, 즉 로켓이 나가는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치 일단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으면 그 폭발력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액체 로켓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추력도 높고 추진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스불을 조절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이 액체 연료 밸브를 조절을 하면서 미세하게 추진력을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연료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을 사용하나요? 채원이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누리호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던 나로호가 있었어요. 나로호는 아직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지 못했던 시기에 러시아와 협력해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거든요. 나로호는 누리호와는 다르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액체 연료 엔진이, 그리고 2단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체 연료 엔진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탐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발사체로 인공위성도 올릴 수 있고 달의 궤도를 도는 탐사선도 보냈고 이제는 더 성능이 좋은 누리호 다음 세대의 발사체도 개발이 되면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착륙선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채원이 말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우주 탐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박사님, 오늘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또 궁금했던 점에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더 큰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공부할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소린데요. 이 영상을 보고 채원이처럼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중에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의 개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